빛나는 태양 아래 한 청년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운다. 그는 가진 것 없이 태어났고 남의 삶을 꿈꾸었다. 그것이 죄였는가, 운명이었는가? 이탈리아의 해안 도시, 햇살이 바다를 찌를 듯 내려쬐는 날. 톰 리플리는 웃으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눈다. 그의 말투는 부드럽고 몸짓은 교양을 흉내내고 있다. 그는 프랑스의 한 부잣집 아들 필립 그린리프를 찾으러 온 남자다. 그의 임무는 간단하다.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방탕하게 놀고 있는 필립을 설득해 귀국시키는 것. 그러나 그의 속내는 복잡하고 눈빛은 흔들린다. 필립은 톰과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다. 요트 위에서 태양을 즐기고 교양 있는 연인 마르주와 함께 유럽의 여름을 유람하는 삶. 톰은 그런 필립을 부러워했다. 부러움은 점점 동경으로, 동경은 질투로, 질투는 복수심으로 변해갔다. 처음에는 친구인 척 따라다녔다. 필립의 옷을 입고 그의 구두를 신었으며 그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했다. 필립의 여자친구인 마르주조차 톰이 갖고 있던 예민한 섬세함에 흔들리는 듯했다. 하지만 필립은 톰을 내려다보았다. 웃으며 무시했고 가난한 자의 초라함을 조롱했다. 그때부터 톰은 마음속으로 결심한다. 내가 너의 삶을 훔치겠다. 이탈리아의 바다 한가운데 요트 위에서 그 일은 일어났다. 두 남자만이 있는 밀폐된 공간. 말다툼 끝에 톰은 필립을 칼로 찌른다. 바다 위는 고요했고 파도는 죄를 덮기에 충분히 부드러웠다. 톰은 필립의 시신을 바다에 던지고 그의 서류와 서명을 위조해 마치 필립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시작한다. 은행에 돈을 인출하고 숙소를 옮기고 전화도 받는다. 그는 점점 필립의 삶을 살아간다. 마르주는 처음엔 의심하지 않는다. 그녀에게도 필립은 종종 연락을 끊는 남자였고 자유로운 영혼이라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부재는 이상해진다. 그의 서명도 편지의 말투도 왠지 모르게 낯설다. 톰은 점점 더 깊은 거짓말의 세계에 빠져든다. 경찰도 등장하고 필립의 또 다른 지인 프레디는 톰의 존재를 낯설어한다. 프레디는 무심코 요트에 들렀다가 그 안에서 피 묻은 흔적을 발견하고 모든 진실을 눈치챈다. 그 순간 톰은 또 한 번 살인을 저지른다. 점점 늘어가는 시체. 조여오는 수사망.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차분하게 필립의 얼굴로 살아간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지만 밤이면 악몽을 꾼다. 자신을 바라보는 필립의 눈. 바다 속으로 가라앉던 시신. 그리고 자신이 되어버린 또 다른 자아. 마침내 경찰은 모든 수상한 점들을 하나씩 모은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톰은 해변가 호텔에서 자신만의 해방을 꿈꾸며 앉아있다. 그러나 그는 모른다. 경찰이 그의 뒤까지 도착했다는 사실을. 햇살은 여전히 눈부시고 파도는 죄를 감싸고 있지만 진실은 그를 향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2부 작품 해설. 태양은 가득히는 단지 범죄 스릴러가 아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 자신이 아닌 누군가가 되어야만 했던 잔혹한 서사이다. 톰 리플리는 단순한 살인범이 아니다. 그는 사회가 만들어낸 괴물이다. 그는 가난했고 가진 것이 없었으며 누구에게도 진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웃고 있었지만 속은 늘 서늘했다. 그 웃음은 생존을 위한 포장지였고 그의 친절은 경계였으며 그의 조용한 말투는 거절당할까 두려운 보호막이었다. 그럼 그가 마주한 사람이 바로 필립이었다. 필립은 아무런 노력 없이 세상의 호의를 받고 있었다. 부유한 가문, 멋진 외모, 여자들의 사랑, 가진 것 없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불공평하게 보였다. 톰은 그런 필립을 동경했다. 처음엔 그저 닮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닮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는 그가 되고자 했다. 영화는 이런 변화를 너무도 섬세하게 그려낸다. 관객은 처음엔 톰이 안쓰럽다. 그의 외로움, 무시당하는 표정, 눈빛 속에 울분이 보인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그가 너무도 차분하게 살인을 저지르는 장면 앞에서 섬뜩함을 느끼게 된다. 그의 죄는 피로 얼룩져 있지만 그의 얼굴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 영화의 핵심은 한 인간이 왜 괴물이 되었는가를 묻는 데 있다. 톰은 원래부터 사이코패스였는가? 아니면 그가 그런 방식으로라도 세상의 존재감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인가? 태양은 가득히는 이 질문을 관객에게 조용히 던진다. 햇살은 따뜻하지만 그 아래 있는 그림자는 더 짙다. 영화 속 이탈리아 풍경은 아름답기 그지없다. 에메랄드빛 바다, 하얀 요트, 선탠을 즐기는 사람들. 그러나 그 풍경은 가진 자들만의 여유로 채워져 있다. 톰은 그 여유 속에 끼어들 수 없었다. 그의 가장 큰 죄는 존재하고 싶다는 갈망이었다. 그가 필립을 죽였던 건 그의 존재를 없애기 위함이 아니라 그의 존재를 대체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죽이고 그가 되며 그 삶을 살아본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갈 수 없는 가면이다. 자기 자신이 아닌 자로 사는 일은 처음엔 통쾌하지만 결국엔 고통이 된다. 톰의 마지막은 명확히 표현되지 않는다. 그는 체포될 수도 있고 도망칠 수도 있다. 하지만 관객은 알고 있다. 그가 진짜 도망치고 싶은 대상은 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는 걸. 그는 필립이 아니었다. 아무리 비슷하게 흉내를 내고 그의 옷을 입고 그의 말투를 따라 했어도 톰은 결국 자기 존재를 부정한 대가를 온몸으로 받아야 했다. 태양은 가득히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서사다. 그 빛은 우리가 부러워하는 누군가의 삶이며 그 어둠은 그 삶을 갖기 위해 치러야 했던 값이다. 이 영화는 그 어둠이 결코 범죄라는 말로만 단순히 설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 어둠 안엔 외로움, 질투, 동경, 그리고 비극이 있다. 그 모든 감정이 한 인간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그가 남긴 마지막 장면은 우리를 한참 동안 침묵하게 만든다. 태양은 가득히는 사건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그것은 누군가의 범죄극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안에도 숨어 있는 존재 불안의 서사일지도 모른다.